이번엔 산초삽목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초삽목은 실패했고요. 삽목 방법은 문제가 없는데 아마 산초는 삽목이 아예 안 되는 식물인 것 같아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삽목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 위에도 링크가 나오고 있고 댓글이랑 더보기에도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2024년 12월 28일에 시작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아래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막지 않고 그냥 자르기만 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아래를 평평하게 잘라서 단면 면적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마저도 막아버렸고요. 이렇게 막으면 물은 어디로 흡수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상식이랑 다르게 삽목할 때는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요. 제라늄처럼 잎이 있는 것도 아래를 막아도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자른 거 하나, 아래를 막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삽목했고요. 이게 17일차 1월 3일이에요. 17일 만에 눈이 많이 튀었죠. 블라인드를 좀 내려보면 왼쪽이 아래를 안 막고 대각선으로 자른 거예요. 블라인드를 올린 게 더 잘 보이네요. 아래를 막은 건 이제 막 눈이 부풀고 있어요. 눈이 트인다고 성공은 아니고 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잎이 나오든 말든 관리는 똑같이 햇빛 보여주고 물만 잘 주면서 관리했고요. 1월 15일 29일차 사진이에요. 잎도 잘 나오고 둘 다 엄청 쌩쌩하죠. 심지어 해가 쨍쨍해 습도는 16%밖에 안 돼요. 이게 잠깐만 습도가 낮은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최고 습도도 26%밖에 안 되고 최저 습도는 12%였어요. 보통 삽목하면 뚜껑을 씌워준다든지 습도를 올려주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습도는 삽목 성공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겨울에 삽목할 땐 맨날 이렇게 습도가 낮은데도 삽목이 항상 100% 성공하거든요. 심지어 이건 아래를 막아서 물을 흡수를 못하는데도 잎이 멀쩡하죠. 삽목할 땐 수분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가지가 질석에 파묻혀 있어서 아래쪽이 습기를 느끼고 여기가 땅속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정도로도 충분해요.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이때까진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잎에 윤기가 흐르죠. 이건 2월 4일 49일 차예요. 제 방법으로 삽목할 때 다른 식물들은 보통 30일이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0일 정도까지 화분 벽에 뿌리가 안 보이면 한 번쯤 꺼내봐요. 혹시나 가지 맨 밑이 무르고 있으면 자르고 다시 삽목해야 되거든요. 잎은 아직도 쌩쌩한데 뿌리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참고로 잘 보면 위쪽 이만큼은 색깔이 짙게 변했어요. 이 부분은 마른 거고요. 위를 밀봉해도 말랐죠. 이렇게 마르는 게 수분이 부족해서 마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를 막아도 마르는 거고요. 마르는 이유는 식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눈보다 위쪽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스스로 도태시킨 거예요. 다른 식물 삽목할 때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게 아래로 계속 마르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눈 바로 위까지만 마르고 더 이상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위가 마르는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나 계속 내려와서 눈까지 마르면 그건 맨 아래쪽이 무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뽑아보시면 백발백중 아래가 물러 있어요. 그럴 땐 삽목이 실패한 거예요. 미생물이 침입해서 삽수를 장악했다는 뜻이니까 처음 삽목할 때부터 살균 관리를 더 신경 썼어야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위만 마를 때는 정상적인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아래를 완전히 막은 삽수도 잎이 멀쩡하죠. 이것도 뿌리는 안 보이고요.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내는 방법은 삽목 성공했을 때랑 똑같아요. 삽목 화분이 통째로 들어가는 큰 용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택배로 오는 스티로폼 박스를 쓰고 있어요.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가지를 잡고 삽목 화분을 통째로 물에 넣어주세요.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삽수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 거고요. 그때 삽수만 쏙 뽑아주세요. 특별히 무른 부분은 없고 삽수는 멀쩡하네요. 근데 뿌리도 없고요. 작은 뿌리나 뿌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보이네요. 단면을 보면 오돌도돌하게 뭐가 생겼죠. 이게 유압 조직이에요. 식물이 상처를 덮으려고 만드는 조직이고요. 49일이나 지났는데도
바깥쪽에만 좀 생겼고 가운데는 전혀 못 덮었어요. 포도랑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확연하죠? 이렇게 유압조직 생성이 느리면 삽목이 굉장히 어려워요. 뿌리가 나오기 전에 아래쪽으로 미생물이 침투해서 삽수가 쉽게 물러버리거든요. 이렇게 유압조직이 잘 안 생기는 식물은 대각선으로 자르지 말고 평평하게 잘라서 락발sam으로 막아버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뿌리는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아래를 막은 것도 꺼내 볼게요. 이것도 물은 곳은 없지만 뿌리도 안 보여요. 보통 50일 정도면 뿌리가 안 나왔어도 뿌리를 만들려는 시도 정도는 보이는데 산초는 너무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도 물은 곳은 없으니까 더 기다려 보려고 다시 삽목해 줬어요. 일단 한번 꺼낸 걸 그대로 삽목하면 무화과로 테스트했을 때 성공률이 15%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질석에서 꺼내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보통은 50일쯤까지 뿌리가 안 보일 때만 꺼내보고요. 한번 꺼내고 나면 소독을 다시 해줘야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아직 통계를 낼 정도까지는 안 해봤지만 다시 심을 때 소독을 하면 확실히 성공률이 올라가요. 소독 방법은 처음 삽목할 때랑 똑같고요. 과산화수소 뚜껑으로 5뚜껑, 부피로는 40ml 정도를 물에 넣어서 총 500ml로 맞췄어요. 그걸 부어서 가지 아래쪽 질석에 잠기는 부분만 소독했고요. 차이점은 처음에는 가지를 통째로 담궈서 소독했어요. 근데 지금은 잎이 있으니까 잎에는 과산화수소가 안 닿게 아래쪽만 소독했어요. 20분간 소독한 다음에 다시 삽목 화분에 질석으로 삽목했어요. 물도 충분히 줬고요. 이날은 1월 18일 63일 차고요. 아래를 대각선으로 자른 건 잎이 시들었어요. 아래를 막은 건 쌩쌩한데 안 막은 건 시들어 버렸죠. 확실히 삽목이 잘 안 되는 식물일수록 아래를 막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꺼내 볼게요. 위쪽은 말라서 내려오다가 눈 근처에서 마른 게 멈췄어요. 이건 삽목 성공할 때도 원래 그런 거라 위가 마른 게 문제는 아니고요. 아래쪽이 물렀어요. 질석을 좀 씻어보면 물은 게 확실히 보이죠? 바깥쪽이 검게 변했고 안쪽이 물러서 원래 형태를 잃었어요. 뿌리는 전혀 안 보이고요. 이날은 3월 22일 95일 차고요. 아래를 막은 건 이때까지도 쌩쌩했어요. 참 대단한 게 얇은 가지라 저장해 놓은 에너지도 얼마 없을 텐데 100일이 다 되도록 버텼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100일 동안 뿌리가 안 나온 것도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해요. 다른 식물은 보통 30일이면 되거든요. 49일 차에 한번 꺼내봤고 다시 거의 50일 정도가 더 지났으니까 한 번 더 꺼내봤어요. 95일이나 됐는데 물은 곳은 한 군데도 없이 멀쩡해요. 삽목 방법 자체는 괜찮았다는 뜻이고요. 소독도 한 데다가 질석은 유기물이 없어서 미생물이 먹을 게 없거든요. 거기다 저희 질석은 질석 입자가 크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많아서 혐기성 미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95일이나 됐는데도 무르진 않았고요. 근데 뿌리는 전혀 소식이 없어요. 보통은 뿌리가 나오려고 돌기 같은 거라도 생기거든요. 일단은 소독해서 다시 삽목해줬고요. 최종적으로는 6월 3일 168일 차가 돼서야 시들었어요. 참 징하죠? 꺼내보니까 가지가 검게 변했고요. 그렇다고 심하게 물러서 껍질이 막 벗겨진다든지 한 것도 아니에요. 아마 버티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미생물에 서서히 잠식당한 것 같아요. 160일이 넘도록 잎은 쌩쌩한데 뿌리가 안 나오는 건 제 생각엔 산초가 아예 삽목이 안 되는 식물인 것 같아요. 모든 식물이 삽목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삽목이 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가지가 다시 뿌리가 되는 게 사람이나 동물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은 피부세포가 다시 심장이나 뇌로 바뀔 수는 없죠. 근데 식물은 가능해요. 그걸 전분화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지만 잘라서 삽목해도 뿌리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물마다 능력이 다 달라서 모든 식물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삽목이 아예 안 되는 식물도 있고요. 산초도 삽목이 안 되는 식물인 것 같아요. 잎이 계속 쌩쌩하게 유지됐다는 건 삽목 방법의 문제는 아니란 뜻이고요. 가지로 뿌리를 아예 못 만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만 실패한 게 아니고요. 영상 보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몇 분 시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잎은 잘 나오고 뿌리가 안 나왔어요. 이분도 82일까지는 잎이 쌩쌩했고요. 120일 차에는 시들시들해지더니 130일 차에 완전히 시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년에는 아예 산초나무를 하나 키워볼게요. 산초는 뿌리가 약해서 비가 많이 오면 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사가 있고 물이 잘 빠지는 산에 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부직 화분에 키우면 아주 잘 클 것 같아요. 직접 부직 화분에 키우면서 화분 재배 방법 매뉴얼도 만들어보고 삽목도 다시 해볼게요. 혹시나 제가 직접 키운 나무에서 삽수를 채취하면 삽목이 될 수도 있어요. 잎이 떨어지기 전에 나무를 얼마나 건강하게 키웠는지에 따라서도 삽목 성공률이 영향을 받긴 하거든요. 물론 직접 키워도 성공률이 아주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유합 조직이 잘 안 생기고 뿌리도 아예 기미가 없는 걸 봐서는 잘 돼도 성공률이 10에서 20%든지 아니면 직접 키워도 아예 삽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산초 번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 접목이에요. 먼저 산초 씨앗을 많이 뿌려주시고요. 나중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겠죠? 물론 이렇게 씨앗에서 자라면 가시가 없는 민산초 씨앗을 심었어도 거의 대부분은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씨앗은 꼭 민산초가 아니고 가시가 있는 일반 산초 씨앗을 뿌리셔도 되고요. 여기에 민산초 가지를 잘라다가 접목해주세요. 이게 민산초를 가장 빠르게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씨앗에서 나무가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처음에는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해마다 씨앗을 뿌려서 어린 나무가 많아지면 그 다음부턴 빨리 큰 나무부터 접목만 하면 되니까 효율적이겠죠? 씨앗에서 나무를 키우는 게 오래 걸리면 그냥 어린 나무를 캐온 다음에 접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량만 필요할 땐 캐오는 게 더 낫겠죠? 나무를 캐오든 씨앗에서부터 키우든 일단 접목이 성공해서 안정화가 되고 나면 땅에서 캐서 부직 화분에 옮겨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땅에 두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3, 4년씩 키웠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죽는다든지 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씨앗에서 나무가 조금 자랐을 때 미리 부직 화분에 옮겨 심고요. 어릴 때부터 빨리 키운 다음에 접목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부직 화분에서 정말 산초가 잘 자라는지는 제가 내년에 한번 키워보면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산초는 삽목이 잘 안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물론 삽목 방법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실험해봤을 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삽목이 되는 식물이기만 하면 성공률은 거의 100%가 나오거든요. 산초도 100일이 넘게 삽수를 잘 유지시켜줬죠. 그래서 삽목이 되는 식물인지를 먼저 검색해 보시고 삽목이 되는 식물은 아래를 막고 질석의 삽목, 삽목이 안 되는 식물은 접목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에는 민산초 묘목을 하나 구해서 화분에서 키우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